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훈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작도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네. 타짜 재개봉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한 번쯤 더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으면 외계인이 나오니까요. 그 외계인 신작 이전에 일단 그 타짜를 12월 달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네. 나누기 위해서 모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이제 타짜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데 일단 재개봉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보통 요즘 이제 이런 정도의 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들은 종종 재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15년 만인데. 근데 저는 재개봉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2년 전에 그 부천영화제에서 김혜수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GV를 했었는데 타짜를 그때는 필름을 그대로 떠가지고 상영을 했죠. 근데 화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막 이러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보셔도 괜찮나? 그래서 저거를 리마스터링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결심과 결단과 이 행위는 거리가 머니까. 좀 미루시다가. 네. 네. 그 이제 영화 촬영을 하고 네. 촬영 감독도 일정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리마스터링을 하고 네. 또 리마스터링을 하니까 네. 이제 15주년도 되고 해서 다가오고. 네. 재개봉을 아주 조그맣게 한번 해보자 뭐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게 됐고요. 최동원 감독님은 그동안 영화를 저는 이제 5편밖에 안 만드셨나?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던데 5편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한국 영화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 5편 한 편 한 편을 다 이렇게 사실은 모셔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짜가 또 유독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짜라는 영화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600만이 넘으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잖아요. 잘 됐어요. 근데 영화마다 운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운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떤 그 고전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가 갈수록 이 영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그 당시에도 높았지만.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보내와요. 그쵸. 뭐 그런 짤들을. 그래서 나한테 왜 보내지? 만들 때 다 본 건데 지금도 사람들이 타짜를 봐주신다는 건 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고 사실 이제 15년쯤 되면 아무리 좋은 영화, 아무리 재밌는 다 영화도 잊혀지죠. 네, 그리고 때가 묻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 다시 보면 약간 낡은 느낌? 유치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어제 다시 봤거든요. 네. 저도 한 10수년 만에 다시 봤는데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시 봐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가 좀 두서가 없어서 짜맞추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 재미가 있죠. 아니 감독 영화들이 워낙 이제 또 플롯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네. 일단 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운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 컬트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밈처럼 묻고 더블로가 이런 네, 대사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는 사실은 그냥 기능적인 대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사를 2번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판톤이 점점 커지니까 본인이 계략 같은 거긴 한데 원작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하고 15년 전에는 뭐 쑥 넘어가는 대사인데 그 대사를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일상에서의 어떤 거대한 유희가 되는 건데 네. 그러기에 또 그 영화의 어떤 굉장한 재미나 그 대사의 임팩트가 굉장히 딱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제 수많은 도시 전설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배우가 애들립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고니가 차에서 곽철용한테 습격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할 때 가방에서 흉기가 잘 안 꺼내지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연기를 하셨던 분이 올림픽대로가 막힙니다라고 시간을 끌었더니 마포대교는 뭐 무너졌냐 이렇게 애들립을 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애들립으로. 영화는 커트가 있으니까 네.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가 아니고 그걸 바로 꺼내기가 싫으니까 주섬주섬 꺼내줘라고 이제 조승우 배우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배우들이. 실은 타짜에는 애드립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수라 발발타도 다 이 화투를 칠 때 박 선생님의 상경장이 애드립이고 준비를 해오신 거죠. 음. 슬그머니 하시는 거예요. 저를 싹 쳐다봐요. 네. 안 써도 돼. 너무 좋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 어감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타짜를 생각하면 이야기도 사실도 많지만 인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또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인물들 하나하나 개성을 주어서 살려내시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 타짜는 캐릭터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죠. 바로 이제 어제 영화를 다시 보기 직전에 한번 영화를 잠깐 떠올려 봤는데 배우의 이름이 아니라 극중 배역 이름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영화 본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아귀나 짝귀가 생각나는 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명이 생각나. 예를 들어서 고광렬 같은 이름, 그다음에 곽철용 같은 이름은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름이 다 떠오를 정도로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각인을 시킨다는 거죠. 각각의 그 네이밍과 심지어는 이제 아귀 짝귀는 귀에 짝짝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별명과 사실은 이것은 타짜뿐만 아니라 무슨 도둑들 같은 영화들 보면 다 별명으로 부르는데 그 별명으로 다 지금도 생각이 나잖아요. 펩시라든지 십던껌이라든지. 저희가 러시아 소설 읽을 때 되게 어려운 게 네.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너무 어렵죠. 네. 남미 소설도 그렇고 어렵죠.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관객들이 저 캐릭터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별명을 짓는데 6개월씩 걸려요. 아, 별명을 제대로 지으면 캐릭터가 어떤 부분이 튀어나오는군요. 범죄의 고생의 얼매나 도둑들도 십던껌, 네. 애니콜, 뭐 펩시 네. 그런 이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잊지를 못하게 되죠. 맞아요. 원작이 너무 훌륭했는데 네. 마치 범죄 영화 잘 찍을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저한테 타짜를 하라고 계속 판권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서 권유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쪽에서 권유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타짜 원작 만화에는 인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잘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승재 대표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고니가 마지막에 죽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든가 그래서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만화를 읽고 절망에 빠져서 3개월 동안 단 한 자도 못 쓰고. 원작이 너무 좀 훌륭해서. 그렇죠. 방대하고 그 정성함을 담아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둑만 보고 서부 영화들 보고. 그래서 영화가 서부 영화 같군요. 타짜가. 네. 네. 서부 영화와 바둑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이 클라이맥스에서 마지막에 아귀랑 이 고니가 칠 때 네. 승부 자체로 보면 굉장히 루스하고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게임이었더라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보면서 정말 살뜰리게 본 거잖아요. 그게 시나리오로 치면 한 7페이지 분량. 삼촌은 낮으면 죽어요. 시간은 아마 예. 10분이 좀 안 되는. 서버콜. 아니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배 안에 가둬놓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화투 치는 걸로 끝내도 되나?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긴 시간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서 봐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용납이 될까?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도 매일 그 엔딩 클라이막스를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들어와서 이렇게 대사하고 네. 걸어가서 앉고 어떠한 위에도 가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친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클라이맥스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다가 배우들을 믿자는 거죠. 그 배우들이 정말로 그 상황에 빠져서 연기를 하면 우리도 결국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3일 안에 다 찍었어야 되거든요. 7페이지 분량을. 정신없이 찍었지만 그때의 그 조용한 열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긴장감이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공간도 좋고 네. 마지막에 불까지 지르시니까 그렇죠. 얘기를 이제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 결말까지 쑥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좀 결말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근데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건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타짜에는 스포일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다 봤는데요. 안 본 사람이 없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꺼려지시는 분들은 보시고 오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결말에 대해서 저 사실 이번에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새롭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결말로 일단 들어갈 때 제가 처음 타짜를 봤을 때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좁은 그 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약간 복도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네. 들어갈 때 정말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타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장 살떨리는 건 마지막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일단 이번에 다시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승부가 너무 매가리가 없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 그 마지막 승부를 하기 전까지 네. 그냥 계속 별다른 일이 없이 가요. 고니가 계속 잃잖아요. 그렇죠. 네. 고니가 계속 잃죠. 네. 고니는 돈을 다 잃으면 이제 파란 손자르기를 쪽을, 했으니까 네. 고니가 돈을 다 잃을지도 몰라가 일종의 서스펜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아주 조용한 승부를 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사소한 싸움이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판이 크면 저는 캐릭터들이 더 너무 그거에 몰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툭툭 이렇게 앉아서 그러다 끌고. 갑자기. 네. 아기가 고니의 손을 잡을 때 무슨 내가 그 그렇죠. 생줄을 낚아채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화투 치러 온 게 아니라 너의 술수를 잡아내러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는 팔을 딱 잘린 걸렸어.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도박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박을 찍는 게 아니었던 거죠. 섰다라는 게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단순한 그런 그래서 도박성이 큰.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승부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작 그 이전에 수많은 도박판을 묘사하실 때 상대적으로 이쪽은 8땡, 이쪽은 9땡, 네네네. 이쪽은 장땡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런 장면은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는 마침내 이제 누구 손이 잘리냐인데 그 승부를 다 결과적으로 보고 나면 아기한테는 9땡을 줬단 말이에요. 아기가 한 순간만 참았다면. 그러니까요. 네. 아기한테 9땡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마담한테는 장땡을 준다고 아기가 생각하게끔 그렇죠. 장을 줬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쌓아 올린 건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는 당하고 나서 아기가 그런 말을 해요. 왜 고니가 나한테 9땡을 주고 네. 저 사람한테는 새 끝을 줬을까? 쉽게 얘기하면 장땡으로 생각하라고 새 끝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으로 친 건가요? 그렇죠. 옛날 무슨 네. 적벽대전에서. 네. 네. 그렇죠. 그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기도 하고 고니가 패를 나눠줄 때 사람들은 이제 흔히 밑장 빼기를 저 사람이 하는구나 하고 카메라는 그 밑장 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와 모두를 포함해서 밑장을 제가 제일 잘 빼서 실제로요? 승우 네. 조승우 배우의 옷을 제가 입고 네. 조승우 배우는 모니터에서 네. NGOK를 자기가 가리겠다고 가서 보고 감독과 배우를 바꿨군요. 그걸 제가 했죠. 네. 근데 그때 든 생각은 관객은 이 밑장이 빠지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야 된다. 슉과 사각. 앞부분에서 편광장이 밑에서 빼면 소리가 다르단 네, 말을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로는 뭐 눈치는 못 채지만 직감적으로는 관객들이 다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아주 느린 화면으로 찍고 그걸 이렇게 아귀가 보는 타이트한 쇼트를 뒤에 넣고 그러면서 이제 아귀가 알 건지 모를 건지라는 서사를 만든 거죠. 그거는 뭐 고니의 노림수 그러니까 상대의 오판을 끌어내는 네. 이중이었던 술수였던 거죠. 법정 영화 보듯이. 그러네요. 네. 그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실 안에서 계속 10분간 벌어지는데 굉장히 진땀이 날 정도로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앞에 지루함을 쌓아가는 방식.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번개처럼 낚아채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이 말을 한 두세 번씩 주고받는데 굉장히 빨리 하죠. 그 주고받는 말들이 다 명대사고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네. 그 말들이 사실상 무슨 검술 대결이나 맞아요. 서국에서의 총싸움 같은 네. 결투 대결 같아요. 네. 거기서 더듬으면 이제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뭐 그 유명한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네. 이 말은 이것 자체가 너무 유명한 어떤 그 대사가 돼서 네. 이 대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 황영만 선생님이 이제 도박에 관한 만화를 여러 권을 썼고 그걸 네. 다 보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흔히 꽁직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박을 네.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네. 돈을 빌려주고 바카스도 주고 그런 분도 비 오는 날 밤에 상봉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취재를 하셨군요. 네.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에게도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때 시나리오 보더니 이건 뭐 학생이 쓴 거구만. 전문꾼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용어 같은 것들을 약간 감수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차승재 대표가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술 먹을 때 가끔 험악하신 분들 술 먹을 때 불러가지고 일부러 또 약간 네. 만나보시라고. 네. 네. 그럼 저는 술 먹고 화장실 가가지고 메모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다 살아있는 명대사들이구나 그러면서 네. 집에 와서 봤더니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취하면 다시 취하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대사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취재의 결과처럼. 그렇죠. 원작의 네. 대사와 취재의 결과와 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나왔는데 영화 아카데미 동기들한테 내가 오늘 밥과 술을 살 테니 집에서 3만 원씩만 가져와서 우리 화투 한 번만 치면 안 될까? 일단 약간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바쁘다고 하는 애들 불러서 밥과 술을 주면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들에게서 또 살아있는 말들이 나오죠. 그 삿다 같은 걸 치게 되면 혼이 담긴 구라 극중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걸 섞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옆에서 보시는. 그렇죠. 그래서 뭐 메모도 하고 친구들은 거의 반 자기들이 썼다. 뭐 저는 그게 이제 포커 영화와 삿다 영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든 거예요. 네. 포커는 우리가 이제 포커 페이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자기가 표정을 안 들키는 게 블러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섰다 같은 그런 화투에서는 현란하게 이게 정보 같기도 하고 역정보 같기도 계속 하고 말을 하는 거죠. 막 말을 섞잖아요. 고광렬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포커보다는 화투의 세계가 감독님하고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포커는 너무 논리적인 세계이고 화투는 논리가 없죠. 추측이니까. 그러니까 뭐 논리도 있지만 좀 감각적인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전이 더 네. 강한 건가요? 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또 이제 지금까지 회자되는 두 사람이 막 치고받는 바로 그런 서너 번의 대사 중에 혓바닥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어디서 약을 팔어라는 말도 그렇죠. 아기가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쓰는 이 말들이에요. 말도 이 지금 두 말도요. 네. 그러니까 혓바닥 길다는 말은 이렇게 네. 구구절절이 말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귀에 짝짝 붙는 것 네, 같은 네, 네. 처음 들어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 텐데 최동원 감독님 사실 범죄의 재구성 때부터 뭐 청진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명대사들이 많잖아요. 네. 어록이 나올 정도로. 근데 타짜를 이번에 다시 보게 느끼게 된 건 정말 전편이 다 명대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배우들이 대사를 잘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닥 좁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직업의 세계에서 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영화에서 곽철용이 어떻게 말하면 이 스무장의 20장의 세계 세계. 좁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요. 실제로 20장, 그러니까 섰다라고 안 하고 그냥 20장. 섰다는 20장으로 치니까.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고 관객이 그 대사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뭐 그냥 직감적으로 넘어갈 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을 용례를 살짝 단어를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에다 대고 정마담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대가리에 마요네즈가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대가리에 아주 심한 경우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뭐 우동사리가 들었냐는 네, 말까지는 네, 해도 비슷하게 마요네즈가 생겼죠. 들어간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말은 일부러 이 단어를 바꿔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동사리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비슷한 뉘앙스와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마요네즈로 네. 대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아 보여도 네.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되게 멋지거나 논리적인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막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 하는 말들이 다 말은 국회의원이네. 그것 뭐, 나오잖아요. 네.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하는 말. 건넌포면 아랑드롱이야. 뭐 아, 그런 네. 그러니까 촌에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님 스스로가 조금 전에 마요네즈처럼 만들기도 하시지만 네. 어떤 것은 감독은 정말 좋은 관찰자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최 감독님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저는 결국은 각각의 인물들이 저런 귀결로 끝나게 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복수도 하고 고강료를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판에. 네. 그럼 정마담 거기 왜 갔을까 하면 돈 때문에 간 거고요. 그렇죠. 아귀는 왜 갔나요? 맨 마지막 장면. 아귀는 자기가 돈을 딴다는 데는 추후에 의심도 없지만 물론 아귀가 고니의 손을 자르러 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새로운 강자랑 붙고 싶어하는 그 호승심? 불타오르는 네. 호승심 같은 거죠. 그건 사실은 고니한테도 있었던 거죠. 네. 고니가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플롯이 정신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고니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귀결점은 사실은 아귀한테 가 아귀랑 붙는 있어요. 거죠. 애초에 고광렬을 만나게 된 것도 얘랑 같이 팀을 이루면 아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고광렬이 해서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곽철용한테 승부를 가는 것도 그게 아귀한테 도달한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본다면 맨 마지막에 최고수끼리 둘이 붙는 것 같은. 어렸을 때 읽었던 삼총사에 보면 그런 어렸을 때 봤던 스토리랑도 다 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귀가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고니는 정말로 손 하나를 내놓고 가서 치는 거고 아귀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100% 승자는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귀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원작 만화는 50년대 60년대다 보니 약간 건달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귀는 되게 사이코틱한 신사 같은 느낌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아귀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몇 달 전에 여기 이제 김인석 씨가 인터뷰를 네. 여기서 또 멋지게 해주셨는데 네. 김인석 씨의 허다한 그 훌륭한 연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한테 제일 중요했던 세계 연기를 꼽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일 먼저 타짜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놀란 건 뭔가 하면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뽑기가 싫은 마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저하지 않고 그걸로 딱 뽑는 걸 보면 실제로 배우의 경력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고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김인석 배우를 잘 몰랐잖아요. 네. 범죄 재구성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배우이고 그렇죠. 처음에 그 화장실에서 대변기 칸에서 나오는데 일단 범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끼고 있죠. 네. 그리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가운데 두 개만 단추를 잠궜어요. 그 옷이 단추가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요? 네. 그 얼마나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거기다 선글라스를 끼우고 상처를 입다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단박에 저 사람은 범상치 않아. 네네. 뭔가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인물의 등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관객들이 느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이상한 셔츠에
선글라스. 누가 화장실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음. 볼일을 보겠어요. 담배도 또 이렇게 옆쪽으로 네. 이렇게 딱 한쪽으로 그런 것들을 네. 다 몰아주고 그렇게 등장을 시킨 게 이제 좀 주요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을 보면 약간 구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클래시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싸워야 할 스승의 적수가 있고 네. 자기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 스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화란이라는 좋아하는 여자가 네.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순수하고 자기는 타락했으니까 음.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타락한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은 사실 정마담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물론 그게 메인 스토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화란에게 귀결하기 위해서 정마담의 세계를 끊어내는 것처럼부터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그런 대사 너무 유명한 또 그런 대사 하잖아요. 무슨 복수 같은 순수의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맞박을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복수는 순수의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고니가 복수를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복수를 실행하고 나서야 본인이 순수해져서 화란한테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얘기는 굉장히 고전적인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짜 시나리오 쓸 때 캐릭터를 만들고 플롯을 만들고 이러는 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건 마치 유희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건 고니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화는 아마 네. 그냥 그런 에피소드들만 보여주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누나에게 돌아가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심심한 결말이 어디 있어? 그는 어디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 그는 계속 방황하는 거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쩌면 이 영화가 끝나고 가장 도박사와 거리가 먼 사람은 고니일 것 같아.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저 멀리 네. 필리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필리핀인가요? 네, 필리핀입니다. 자막에 필리핀이라고 안 써놨더라고요. 아, 저 몰랐, 두 번 봤는데도 네. 필리핀인지 몰랐어요. 아, 저는 마카오 이쯤 되는 줄 알았는데. 결말을 찍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사는 끝났어요. 영화는 이미 끝난 거고. 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감독인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심지어 그 전화를 받는 고광렬과 화란과 세란도 있었어요. 어딘가에 미용실을 차리고 있다가 네네네. 그 장면으로 끝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결돼야 되는데 삐딱한 거예요. 그냥 에이, 전화 드는 데서 그냥 끝내. 어디로 전화를 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관객 입장에서는 뭐 네, 네. 여러 가지로 추측할 그런 수 마음이 있겠죠. 네,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한 나쁜 짓에 비하면 네.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는 정마담이 처벌을 덜 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살인을 사주를 해서 죽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큰 판을 설계하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 돈에 가장 집착한 것도 정마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처벌을 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가장 큰 처벌은 총에 맞는 게 아니라 돈이 불타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네, 드는 그러면 거예요. 그녀는 불행에 그냥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불태우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수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이룬 거죠. 고니도 이제 떠났고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마지막 장면 중에서 그냥 정마담이 체포가 돼서 걸어가는 그 네. 병원의 긴 복도, 전 복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에도 여러 번. 네. 그 복도에서 끝낼까도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마치 그게 이 영화가 정마담으로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정마담으로 끝낼까도 해본 적도 있고. 복도 말씀하시니까 복도 같은 좁은 공간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화의 플랫폼에서 평경장하고 아기가 처음 만나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도 그렇죠. 그러다가 약간 장르적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그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일 때 그때도 그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안에서 문을 열고 그냥 빼꼼히 열고 아기가 말을 하지만 그 배로 들어가는 그 좁은 복도에서도 그 느낌이 들어요. 처음 고니가 등장하는 것도 골목이에요. 골목이 있고 저 뒤에서 밤에 청소하는 차량이 이렇게 걸어오고 그리고 고니가 그 골목에서 걸어와서 이렇게 펜을 해서 차에 타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면적으로 화면을 만드는 것에는 그렇게 흥미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저 깊이감을 만들어주고 멋있는 자는 언제나 골목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또 오면 또 이렇게 담배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고니가 이게 그랬던 것 좀 같아요. 유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래야 또 얼굴도 드러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를 소개하는 면도 있고 감독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A라는 장르로 보이는데 사실은 B라는 장르를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서부극이나 아니면 무협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화 감독이 된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로 규결되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뭘 싫어하는가. 저는 교훈극 같은 거를 그렇게 어렸을 때도 흥미를 못 느꼈. 박력 있고
액션이 많은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멜빌이 누군지도 모르죠. 고등학교 때 본 멜빌의 영화 같은 것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고 홍콩 영화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근데 영화가 A로 시작해서 B로 가는 것 같다가 C가 됐다가 다시 A가 되면서 네. 그런데 D예요라고 하는 뭐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조금씩 다르고 동일한 성격의 캐릭터라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삐딱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편의 영화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비틀고 싶어. 거기서 나는 재미가 느껴져라고 해서 시나리오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곤이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로 이제 회복하는 어떤 그 여정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죠. 결정적으로 인물이 타락한 두 번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누나가 불행의 삭수로 갖고 있는 그 돈을 장롱에 있는 걸 몰래 훔쳐서 나오다가 거울을 또 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장면의 그 순간인데 하필이면 또 그때 그 순간 거울을 보고 찡그리는 게 아니라 웃어요. 네, 네. 조승우 씨가.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그래서 웃는 네. 건가요? 이제 다 벌어올 테니까. 네. 또 한 번은 정마담을 선택할 것인가 평경장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이미 사실은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안 자르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네. 평경장한테 혼자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의 결정적인 타락의 순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감독님이 보시기엔 이 두 번 중에 어느 게 더 결정적인 타락이라고 보시나요? 두 번째겠죠. 두 번째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그게 시작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도박이 할 수 그렇게. 있을 테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좀 격정적인 거죠. 집에 돌아가라. 이제 너는 할 만큼 했어라는 네. 그 평경장의 말과 BMW도 모르는 고니가 네. 정마담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예전 구 진해 역사에서 찍었는데 되게 공들여 찍었어요. 그 장면을. 기차는 떠나고 고니가 기차가 떠날 때까지 그 타짜의 처연한 음악이 나와요. 고니가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이제 음악이 바뀌죠. 그 두 개의 음악을 그냥 거기서 갈라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영화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이 영화의 뉘앙스는 좀 바뀔 것 같아요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평경장을 택하지 않고 정마담을 택했다기보단 평경장의 세계를 버리고 정마담의 세계를 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참 진짜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활기로 넘치고 예전에도 조승우 씨가 너무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다시 보면서 다시 보면 볼수록 조승우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빛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승우 씨를 포함해서 배우들이 연기가 다 좋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나 연출이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저도 다시 보면서 네. 저때 나는 겁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니 지금도 네. 아니, 지금도 겁은 없죠. 뭐, 타짜를 찍을 때는 시나리오를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어떤 이유로? 너무 복잡하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저 그런 말 매일 듣거든요.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타짜를 찍을 때는 관객이 얼마큼 들었으면 좋겠어는 뭐 가늠할 수 없었고 언제나 똑같은 거죠. 우린 BP만 넣으면 돼.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짜 때는 그냥 배우만 계속 찍었어요. 스토리는 어떻게든 뭐 편집해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 배우가 저런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게 훌쩍 넘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옮겨서 그 배우만 계속 찍고 있는 거죠. 모자라면 계속 대사를 새로 쓰고 재즈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추석 때 그래도 화투가 나오는 영화를 보겠지.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근데 그 뭐 당연히 적중하셨고 그리고 김혜수 씨도 저는 타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굉장히 매력적인 섹슈얼한 이미지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김혜수 씨가 굉장히 좋은 코미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이 영화에서 이제 특히 그 호구라고 하는 네.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특히 이제 그 활용 점정이 머리에 하얀 머리띠 있잖아요. 네. 그거- 예림이. 정말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배우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아마 그 장면을 못 볼 정도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김혜수 씨의 코미디 연기가 그 영화에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마담이 일부러 하는 거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캐릭터의 변화가 오히려 진짜 정마담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암살에서도 안호규는 2명이거든. 배우가 연기를 할 때도 너무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좋죠. 사실 타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말한 것 곱하기 3 정도 제가 질문할 수 있고 너무 네, 하고 싶지만 네.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 또 지금부터 여쭤보게 됩니다. 저는 도둑들을 너무 재밌게 봤고 후반부는 진짜 입을 벌리고 볼 정도로 너무 재밌는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도둑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주류적인 감정과 이 어두운 영화예요. 팀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고 인물들의 다 안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당시에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둑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그 완성이 된 시나리오인데 첫 버전은 그들 대부분이 죽는 거였어요. 어둡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는 다 죽으려면 거대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럼 반대로 다 살려볼까? 다 살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죽었을 때 그 감정들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영화에도. 근데 저는 영화가 흥행이 되는 어떠한 공식이 있거나 그런 걸 공식화해서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필패. 생각해요. 네. 중요한 건 그 캐릭터가 느끼는 감성들이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영화에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도둑들은 마치 이혼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았어요. 아, 이혼이요? 네. 네, 결별. 네, 처음엔 다 좋죠. 지금 감독님이 이제 도둑들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혼의 과정이라는 네.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생각이 드는 게 범죄의 재구성도 어떻게 보면 이혼의 과정이고 네. 타짜도 이혼의 과정이고 네, 그렇죠? 그들은 다 헤어지죠. 암살도 이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일단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네. 상류보다는 하류 쪽에 가깝고 네. 좋은 쪽보다는 약간 나쁜 쪽이 더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캐릭터들이고 주로 범죄랑 연루가 되거나 뭐 사기랑 관련이 되거나 이런 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루는 감정들도 이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매만져주는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밑바닥에 냉소적인 정서 같은 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 감정으로 관객들을 설득시키시는 거니까. 5편의 영화들 하나씩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영화를 생각하면 아, 그 순간 혹은 그렇게 나왔을 땐 참 내 스스로도 마음에 들고 보람이 있다 이런 장면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범죄의 재구성부터. 범죄 재구성은 네. 책상 위에 써놨어요. 5명 이상의 주인공이 나온다. 반드시 자동차 추격전으로 시작할 걸. 그래서 자동차 액션이 자동차 저는 액션? 제일 기억에 나는데 왜냐면 네. 제가 그런 걸 찍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자동차 액션을 찍기 전에는 정말 밤새 술만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자동차 액션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 액션으로 시작한다는 건 영화는 거두절미하게 그냥 어딘가를 뚝 잘라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았고 자동차 액션을 찍으면서 제가 좀 담대해진 듯한 느낌. 단순히 액션뿐만이 아닌 게 혹시 인물이 바꿔쳐지고 하니까 네, 네. 액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동차가. 첫째는 고니가 평경장을 만나는 장면. 그게 첫 번째. 칼 들고 이렇게 설칠 네. 때? 네네네. 평경장 같은 스승이 존재한다는 거. 고전적인 만남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럼 전우치는 어떨까요? 첫 장면이죠. 저기 궁에 내려올 때 아, 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네. 구름 솜으로 구름 이제 CG가 약간 더 붙여지겠지만 솜으로 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크레인 2대를 불러서 공사장에서 쓰는 40m를 띄워서 네. 실제로 이렇게 하강을 천천히 하면서 한 명씩 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40m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난도도 높았겠네요. 도둑들은 역시 홍콩과 마카오에서 찍었지만 부산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처음에는 한국에 안 올 생각이에요. 한국에 시작해서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서 상하이나 이런 도시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마침 김윤석 선배가 황해를 찍고 해외에서 촬영이 그게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럼 부산으로. 한국의 관객들에게 네. 드디어 왔어 얘네들. 자 이제 어떻게 될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축샷을 찍으러 이제 촬영 감독이랑 어떻게 찍어야 될까? 네. 멋있는 건 아니야. 홍콩에 뒤지면 안 돼. 뭐 그러면서 찾아내는 장면인데 그런 구축샷 하나가 그 빌딩만 딱 봐도 와, 어마어마한 게 곧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 빌딩은 7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촬영을 했죠. 그럼 암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나고 아네모네 카페에서 같이 춤췄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표정이. 네, 네.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과거를 회상할 때 그 장면이 어쩌면 가장 여운이 있었어라는 전지현 씨 표정이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그쵸. 아니고 우리는 곧 비극을 맞이할 테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랑 같이 있어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촬영을 할 때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고 그냥 춤추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이 장면을 이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배우들한테 얘기해서 춤추는 것과 모두가 물러나고 안호기훈이 혼자 남는 장면을 찍었죠. 미래에 대한 기억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역설적인 네. 그런 표적으로 느껴집니다. 5개의 장면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신작에 관한 얘기를 조금 네. 더 여쭤보게 됩니다. 이거 저는 이제 네. 신작 지금부터는 이제 편집하고 홍보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져 있을 텐데 네.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네, 이게 지금 저는 스토리만 봐도 고려마을의 어떤 신검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한바탕의 이야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의 배경에 외계인이 출몰하는 얘기가 있고 네, 네. 이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려서 양자 사이를 시간을 소통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설정 속에. 그래서 네. 편집하면 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관객분들이 재밌게 볼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시나리오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전 되게 즉흥적인 면이 많아서 네. 이렇게 돌다가 다시 시나리오대로 가게 됐죠. 네. 3분의 1 정도는 전우치랑 좀 비슷한 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또 SF를 찍으신 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설정이 워낙 강한 설정이다 보니까 와 이게 어떻게 풀릴지 저는 사실 잘 상상이 잘 안 이게 가서 저도 이게 SF인지 네. 판타지인지 SF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벌어질지도 몰라라는 세계이고 판타지는 제발 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지지. 그러나 벌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네. 게 판타지라는 재밌네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SF와 판타지가 조금씩 있는? 섞여 있는 영화죠.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봐야 할 수 있을 네. 테니까 그 영화를 사실은 2편 한꺼번에 찍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일 것이고 한국에서는 신과 함께 그다음에 무엇보다 킬빌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찍으시려고 한 것은 이야기의 사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제작비 효율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찍으신 건가요? 아니 그냥 무조건 이야기의 사이즈 이야기를 처음엔 누가 그걸 2편으로 찍고 네네네. 싶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막 잘라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도 분량이 많이 나와서 차라리 2편으로 하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제가 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감독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배우들 입장에선 최동원 감독 영화에 막 너무 출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감독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하신 배우가 김윤석 씨인데 네. 김윤석 씨조차도 가장 최근의 영화 2편에는 출연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주요 배역진 중에 이전에 나온 분이 염정아 씨 정도?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으로 보이니까. 한국에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고 네. 같이 하고 싶은 배우들이 너무 많죠. 외계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해본 배우랑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이 역은 저 배우가 하면 보는 관객분들도 즐겁고 그냥 두려움 없이 지금도 영화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감독으로서 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연출하실 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찍다 보면 네. 저 정도만 해도 관객들은 알겠지라고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최대한 복잡하고 최대한 이리저리 주소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극장에 들어오는 관객은 다 천재가 되니까 다 네. 짜맞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 짜맞춰서 가요. 굉장히 깊게 각인이 되는 그런 멋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랜만에 뵈서 되게 신기했어요. 야, 아직도 빨간 안경 쓰시는구나. 타짜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영화였거든요. 네. 리마스터링을 해서 타짜를 다시 보게 돼서 저랬군. 더 젊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